네, 대수 정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바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하느라도 고생이 많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 끝까지 노력해 봤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서 주간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간지 일부러 문항수를 좀 많이 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푸는 양도 늘려야 되고 질적으로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틀린 문항들, 또 애매한 문항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토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01번 이제 너무 개념이죠. 이제 0보다 크냐? 치역 맞죠? 1,0 지난다? 틀려도 0,1이죠. 0,1이죠. 정의역 실수 전체. 무슨 말이냐면 x값에 음수부터 다 집어넣을 수 있냐? 뭐 마이너스 10억, 네, 1억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실수 전체고요. 1, 2, 4분면 지나냐? 우리 이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냐 물어봤는데 오케이죠. 1번에 2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쌤도 이것도 이제 당연히 지수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뭐 기억만 볼게요. x 플러스 y 그대로 이게 집어넣습니다. a의 x 플러스 y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냐. 당연히 a의 x 플러스 y 이런 거 물어본 겁니다. 맞습니까? 예. 디귿 하나 볼까요? 디귿도 fx a의 x제곱의 n제곱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xn은 또는 뭐 nx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항은 nx 뭐야 nx 그냥 뭐야 fnx는 그냥 집어넣으면 fnx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 맞죠? 네. 3번 여러분 넓이입니다. 이제 넓이 제가 수업 시간에 도형을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4x제곱 그래프 이제 그려줍니다. 0,1 쫙 지나면서.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4의 x 플러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이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간 거예요. 좀 크게 그려줄까요?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쫙 이렇게 올라올 거고 여기도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쫙 이런 식으로 안 이쁘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4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다음 y는 16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넓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봐봐.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그래프에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모양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만들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 빈 공간이. 그럼 여기는 좀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놓으면은 이건 평사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12가 되고 밑변은 몇입니까? 언제 4 되냐면 얘는 1이에요. 네, 얘는 너는 그대로 뭐야? 너는 그대로 되고 1이고 얘는 언제 4 되지? 여기다 몇 넣어야 4 되죠? a가 1이구나. 쏘리. a가 1이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이제 2가 됩니다. 맞나요? 이거 조금만 제가 그래서 2 곱하기 12 하니까 24 이렇게 답은 쉽게 나와요. 자, 이 부분 좀만 더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좀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때 쭉쭉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당연히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그립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꺾이게 그리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는 좀 비고요. 여기는 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평행이동에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채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평행사변형이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런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 이런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네,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형 문제니까 중요합니다. 빨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A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평행이동 1만큼 안이에요. 1만큼 맞죠? 1만큼 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을 각각 PK, QK를 할 때 이제 넓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이제 둘 중에 하나 구해볼까요? 6 넣었을 때 한번 구해볼까? 6 넣으면 이제 y는 6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y는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A 구해보면은 3의 x제곱이 언제 6 되냐 이거예요. 그럼 x는 로그 3의 6일 때 되죠. 맞나요? 그럼 A의 3의 x-1제곱 언제 6 되냐? x 빼기 1은 로그 3 6이니까 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로그 3의 18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로그 3의 18이고 여기 x좌표는 로그 3의 6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a에서 a 빼주면 로그 그러니까 연산 a에서 a 빼는 거네요. 그러니까 1이 되죠. 1이. 이 길이는 1이에요. 그다음 높이는 지금 6이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3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6의 넓이는 바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쫄지 말고 이런 K값에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을 대입해줘서 들어가주자 라는 겁니다. 요거 나왔죠? 쌤이 나온다 그랬죠? 절대값. 일단 안에 있는 함수 먼저 그려줘야 돼. 저 친구는 원래 이제 어떤 애였냐 보는 거죠.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슈 함수 안에. 근데 이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요. 따라와. 아래로 5만큼 내립니다. 점근선이 원래 0이었는데 점근선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점근선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마이너스 5. 네, 그래서 아래로 임마 내려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내려와 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여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내려와 해서 다 당겨서 5만큼 내려온 거죠.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가운데 그래프가 돼요. 근데 안 끝났어요. 절대값은 음수인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자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쌤이 마오 점근선, 그러니까 여기 이쁘게 그러죠. 마오 점근선 그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5라는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요런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절대값 씌워준 건 이렇게 가서 점근선 5 이렇게 된다. 우리가 찾던 그래프가 바로 이제 이 친구가 되게 되겠습니다. 최종 그래프가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봐봐, 이러면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요. 봐봐, 5여도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 근데 5보다 봐봐 1이면 두 군데, 2여도 두 군데, 3여도 두 군데, 4여도 두 군데, 5면은 이제 한 군데. 맞나요? 그러니까 1, 2, 3, 4가 바로 답이 되겠죠. 1, 2, 3,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들 이제 좀 풀고 혹시 이제 좀 본인이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은 저희 반 페이지에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A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 되게 돼. x 빼기 m 이렇게 됐는데 A가 지난데요. 대입해야죠. 32는 A에 m-m 이렇게 돼요. y절편이래요. 맞나요? 이 그래프의 y절편을 bn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좋고 두 번째는 y절편이니까 y에다 0 넣어야죠. 그래서 0은 a에 미안합니다. y절편이니까 x에 0 넣어야죠. 그래서 y절편 bn은 이게 bn이죠. bn은 a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이제 숫자를 이제 집어 넣게 됩니다. n에다가 1, 2, 3, 4 집어 넣게 되는데 이제 있는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돼요. n이 몇일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b1이고 그 다음에 로그잖아요. 로그니까 이제 로그 b1, b2, b3, b4는 0이다. 그러니까 이걸 곱한 게 이제 1이라는 거잖아요. 너 나가. 한번 곱한 게 4까지 곱한 게 1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1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맞나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쁘게 쓰면 봐봐. 여기서 이거 정리 좀 항상 하고 들어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럼 이거 이쪽을 넘기면 1번에서 정리되는 게 a의 n제곱분의 32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마이너스 n제곱 우리가 찾고 싶던 bn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b1은 일단 1을 집어넣으면은 a분의 32고 b2는 a 제곱분의 32고 b3는 a 세제곱분의 32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다 곱했을 때 1이 되려고 하는 수는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나? 네, 그래서 b4까지 구해주면은 a의 4제곱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4개 다 곱해주면은 a의 10제곱분의 얘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4개 곱하니까 2의 20제곱 이렇게 돼서 a는 몇이 됩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두 가지 정리해주면서 정리해주고 정리해줘서 들어가야 된다. 좋습니다. 또 그래프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프 문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잘 읽고요. 네, 주어졌어요. 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이랬어요. y절편이죠. x에다 0 집어넣습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2의 a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OH는 이랬어요. OH를 3배 해야 5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3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이겠죠. 3배 해야 a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y좌표니까 이 그래프의 y좌표기도 하고요. 이 그래프의 y좌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x값 구하려면 이제 y에다가 이거 대입해야죠. y에다가 대입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맞나요?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로 x는 로그 2분의 1에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구하고 싶었던 이 친구의 x좌표죠. 그러면 이 교점은요 또다시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x좌표는 a고요. y좌표는 a입니다. 3분의 1 2의 a제곱은 2의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요. 우리가 로그의 성질이 정말 중요했던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요. 이제 연산이 빨리 되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3분의 1, 2 이렇게 돼요. 얘는 1이죠. 그래서 1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에 3입니다. 3 빼기 2는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2의 a제곱은 6이고요. a는 로그 2의 6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크게 한 건 없어요. 뭐 했냐면 잘 정리했습니다. y절편 구했고요. x에 0 넣어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배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x좌표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 다음 x좌표 다시 여기다 x좌표 이제 x좌표 y좌표 하니까 x좌표 y좌표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로그의 밑변환 성질까지 쓰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된다는 거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1대3 내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얘를요 a, 4의 a제곱이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1대3이니까 4분의 1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삼각형 내려서 봐도 x좌표가 1대 4다.
y좌표도 1대 4다. 예. 1대 3이니까 1대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도형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좌표가 바로 a가 a, 4의 a제곱은 당연히 4분의 1 a, 4분의 4의 a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하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좌표가. 정리만 하면. 정리해드릴까요? 이제 4의 a-1제곱이고요. 2의 4분의 a제곱이 됩니다. 얘는 2의 2분의가 아니죠. 2의 a-1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은 a 값 등장을 하게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도형 문제들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10번도 비슷하니까 꼭 해주시고요. 1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쫄지 말고 쌤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정리했죠. 바로 나오자마자 바꿔줘라. 이렇게 a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b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그 다음 c는 a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a가 0과 1 사이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 비교하고 반대로 이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이제 n 플러스 1분의 앞에 1 더하기 이거잖아요. 얘는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끝났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그죠. 이렇게 되죠. 1은 그냥 잠깐 냅두고 생각해보세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a를 이렇게 붙이는 순간 아까 a가 0과 1 사이 수라 했죠? 수업 시간에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목이 메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다음 봅시다. 12번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a가 0과 1 사이 수기 때문에 a가 가장 커야 최소값이 나요. 반대라 그랬잖아 항상. 그럼 얘 언제 최대값이냐? x가 3일 때 1이에요. 그러니까 a의 1제곱이 지금 36분의 1이라는 거죠. 맞나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파비간 36분의 1 간단하게 되겠죠. 14번도 동일하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항상 잘 이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D해주고 얘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y는 이제 a부터 쓸게요. d의 제곱 뒤에 거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2a 제곱 곱하기 t 그 다음에 n은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최소값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예요. 맞나요? 완전 제곱 t 마이너스 5분의 1에 이제 갈 건데 바로 여기서 사실 식을 써도 됩니다. 우리 이제 추계방정식을 어떻게 구했냐면 기억나죠? 중3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a는 1이고 b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축은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5분의 1의 2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2a 제곱일 때 2일 때 이제 뭘 갖게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완전제곱식을 바꿔가지고 해도 되죠. y는 t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에 5분의 1에 2a 제곱의 제곱 플러스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온 게 몇이다? 이 뒤에 나온 게 바로 너다. 500분의 여기서 500분의 149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문제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대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의 개념이 약하면 여기서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 정리를 해두면 돼요. 17번도 계속 나오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자체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이 자체를 t로 두면 얘는 t제곱 빼기 2의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이제 2t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그럼 최대값은 3이냐 이건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랬어. 이거 산술기하 평균 내용이거든요. 2잖아. 항상 t의 최소값은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넣어요 1을.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 축이 1이고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범위가 이제 2 이상부터니까 얘가 2에서 잘려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요. 맞나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1 넣었을 때 3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2 넣었을 때 값이 이 초록색 그래프의 최대가 돼요. 맞나?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답은 2가 되겠죠. 맞나요? 좋습니다. 18번도 동일하고요. 이제 19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반드시 미지수를 일단 줄여주라 그랬어요. 괜찮죠? 근데 이제 5의 x제곱 플러스 얘도 정리하면 5의 3i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5의 x제곱 3i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거를 당연히 뭐 이런 형태 뭐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2루트 2개의 곱이다. 맞습니까? 이거 2개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동그라미 세모.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구하면 되고 이거 최소값 등호 성립 조건은 동그라미랑 뭐 할 때요? 세모랑 같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0번도 항상 이게 일부러 한 문제 21번 문제가 나오면 22번도 비슷한 문제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꼼꼼하게 좀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뒤에는 조금 이제 주요 문항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24번 문항입니다. 네,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죠. t는 0보다 크다. 그러면 t제곱 빼기 5t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0. 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얘는 t-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25는 0의 형태예요. 즉 축은 25거든요. 2분의 5거든요. 그 다음 아래로 블록한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y는 있었는데 y에다 0을 넣은 거잖아. 그잖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또 판별식 0보다 크네 이거 아니라고요. 왜? t에 뭐가 있어서? 범위가 있어서. 이게 핵심이야. t가 여기에 2분의 5니까 0은 이쯤 있겠죠. 0 초과해서만 정의가 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함수가. 지금 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x축 그죠? x축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근이 하나 발생해요. 맞나? 최소한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보다는 어때요? 이 라인 1번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 지금 이 기준보다는 0 넣었을 때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투근이 생기게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1번이죠. 1번. 1번은 무슨 수다? 음수다. 그 다음에 얘 0 넣었을 때 값이잖아요. 네, 0 넣었을 때 값은 양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25번도 이제 동일한 문제고요. 26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쌤 이쁘게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면 3A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두 근의 합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근이 이제 네모고 다른 한 근이 이네모라는 소리네. 두 개 더하면 3네모니까 3네모가 여기 3a니까 네모가 a인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x가 지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이 3의 알파랑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 할 때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거 합과 곱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바로 씁니다. 이거는 3a다. 두 번째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그러니까 지수로 넘어가면 얘가 뒤에는 3. 맞습니까? 그럼 a 플러스 몇입니까? 2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겁니다. 근데 이제 b가 1대2니까 베타가 2a다. 2알파다.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예요. 괜찮아? 네, 베타가 여기도 베타가 2알파다.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쁘게 정리해 주면은 3의 알파 제곱이고 맞습니까? 얘는 3의 알파의 제곱이지 이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해주면 3의 3알파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맞나요? 조금 보기 어려우시면 여기서 3의 알파 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식 얘부터 쓸게요. t제곱 1번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a는 0입니다. 두 번째 이거 쓸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놔둘까? 3a 곱하기 639 지금 3a 나오잖아요. 이것도 3a도 이렇게 씁시다. 3a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t의 세제곱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39는 0. 딱 봐도 이제 뭐 쓰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공수1에서 배운 조립제법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에다가 이제 우리 수를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639가 3과 관련된 수니까 뭐 3의 배수와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t가 뭐 3일 때 3 안 되죠. 아직 한 9일 때 그 정도 되면은 될 것 같아요. t의 세제곱이 81 곱하기 9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 깎으면 이수 나오죠. 맞나? 그러니까 얘가 9를 인수로 갔구나. 해서 조립제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문제죠. 맞습니까? 72, 71 깔끔하게 나오네요. 639 맞나요? 그래서 t-9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7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가 원래 누구였어요? 3의 알파 제곱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 네, 27번부터 이어서 봅시다. 네,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문제수가 좀 많죠. 여러분들 좀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단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세요. 바로 치환해야겠죠. 치환하면은
당연히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고, 그럼 t는 2 이상이겠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 당연히 t제곱 빼기 2 마이너스 nt 플러스 15는 0이겠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nt 플러스 13은 0이겠고, 이렇게까지 갈 거야. 쌤, 근데 어떻게 서로 다른 4개입니까? 이제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지금 치환을 이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t가 0 이상, 산술기하평균 당연히 t 이상이지. 2 이상 범위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4개까지도 이어지겠다는 거야. 좀 더 가보자.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x축이랑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되냐면 이제 축은 2분의 n이죠. 2분의 n이죠. 그 다음에 2의 위치도 만약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생긴 함수는 이 초록색 함수예요. 빨간색 함수는 이제 잊어버리고 a랑 x축이랑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와줘야 돼.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4개가 되려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개만 한번 생각해봐. 이상하. 그럼 쌤이 이거 너희들 이제 2차 함수 공부할 때 맨날 외우더만 뭐 축은 0보다 작고 뭐 판별식, 그냥 서다시를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해석해봐. 이 그래프 당연히 판별식 지금 0보다 크지. 그 다음 두 번째 축, 이 꼭지점이 그지? 대칭축이 그지? 이게 꼭지점은 이게 2분의 n이라는 축이잖아. 얘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2분의 n이 2보다 오른쪽에 있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할지라도 2를 넣었을 때 이 친구가 양수여야 돼요. 그렇잖아. 2를 넣었을 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찍혀야 되잖아. 맞나? 그러니까 3번 이거를 ft라고 했을 때 f2는 0보다 어쩌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쓰니까 n제곱 빼기 52가 0보다 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n이 2루트 13 이상 n이 마이너스 2루트 13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n은 4 이렇게 되고 조금 정리 하나씩 해보자. f2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4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n이 2분의 17 이렇게 되죠. 세 개 한번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네,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 얘는 뭐 바로 탈락이죠. 2분의 13 그 다음에 4는 얘보다 작으니까 4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7보다 작아야 됐다. 그래서 여기죠. 공통 부분이. 답이 이제 n이 2루트 13 초가 2분의 17 미만 여기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아까 뭐 이거 4개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t가 이제 2개가 된 거야. 서로 다른 t에 대한 방정식이 이게 2개가 된 거니까 여기 만약에 t1에 대한 방정식과 t2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면 이게 또다시 5의 x제곱에 대한 매차 함수예요? 매차 방정식이자 매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이자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m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m 플러스 m분의 1이 t1 이렇게 되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t1m 플러스 1은 이렇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서 2개가 나오고 이 t2에 대한 거에서 2개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걸 다 합치면 총 4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 괜찮나?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다실이 2개가 나야 된다. 근데 너무 막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판별식, 축, 그 다음에 함수값의 위치 3가지를 정리해서 범위를 구해준다. 그럼 여기서 각각 2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여기에서 t1에 대해서 2개가 나오고
t2에 대해서 2개가 나와서 총 4개가 나오겠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요것도 이제 좀 응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간 좀 마스터 해봅시다. 쌤이 시험 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이쁘게 t제곱 빼기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일단 모두 양수래. 그럼 이제 또 그리겠죠. 이거 이차 함수를. 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당연히 두 근이 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y축 여기 있어서 이 두 근이 지금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네,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예요. 쌤 갑자기 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완전 봐봐. 2에 x제곱이 지금 t야.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양수라는 말은 x가 양수라는 말이에요. t가 양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x가 양수면 봐봐. x에 때 0 집어넣어봐. 만약 x에 때 0 집어넣으면 t는 1이 되거든요.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t가 1보다 크다는 근이야. 그러니까 이 두 근이 x가 양수면 t는 1보다 커야 돼요. 1의 위치가 이 두 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1입니다. 1. 오케이? 1이에요. 1.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1.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서로 x에 대한 x 당연히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소리는 x가 0이면 t는 1이니까 x가 0이면 t는 1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x가 0보다 크면 t는 1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다시 추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이 1보다 커야 돼요. 축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네, 축 아까 했죠. 축은 1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위치가 얘를 ft라고 한다면 f1은 양수가 되게 됩니다. 괜찮나? 이 부분 꼭 또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에 여기서 또 이제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또 이제 지수, 그 밑과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도 첫 번째, 이제 지수가 밑부터 볼까요? 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이 일단 1이면 조진 겁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저항이 1이니까 1이면 안 되죠. 맞나요? 이것부터 이제 하고 가기. 1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이면 안 되죠.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x가 2 또는 4면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밑과 지수에 대한 이제 범위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나눠야 됩니다. 뭐냐? 그렇다면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를 반드시 가져야죠. 밑에 대한 범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이쁘게 풀어주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첫 번째에 대한 식은 x가 이제 3보다 크다. 네, 이 범위가 나오죠. 계산을 하게 되면. 맞나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된다. 이건 좀 계산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범위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x는 이거 쭉 해드릴까요? 계산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범위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x-3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니까 x-3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니까 x는 4보다 작고 그 다음 뭐보다 크게 되는 거 이제 2보다 크게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의 기본적인 범위가 x-3이
아까 이제 x 어디냐? 미치 범위가 지금 미치 지금 여기 x-3의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x 마이너스 하나가 어디 빠뜨렸지? 0보다 크다 왜 빠뜨렸지? 뭐 이상하더라. 일단 이제 요 범위가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x-3이 3의 제곱이 0보다 크게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맞아요? x는 3보다 뭐 하게 돼요? x는 3보다 크거나 x는 3보다 작게 되는 이런 범위가 되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첫 번째는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논리로 풀면 x가 이제 2보다 작게 되는 이런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는 정리를 해보면 뭐가 돼요? x가 2보다 작거나 x가 3과 4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미시 1인가 생각해 줘야겠죠. 미시 1입니까? 그 다음 미시 1이 아니면 1보다 작나요? 이렇게 1보다 작나요? 아니면 0과 1 사이인가요? 아니면 1보다 크나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줘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뒤쪽부터 좀 어렵습니다. 빨리 4x제곱 t 빠르갑니다. t가 0보다 큽니다. t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16t 바로 가야죠. 16t 플러스 k가 0 이상이래요.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요. t 마이너스 88에 64잖아요. 8의 제곱 k 마이너스 64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축이 8이죠. 8 쫙 커요. 그 다음 아래로 블록이에요. 근데 t가 지금 우리는 어디서만 볼 거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본대요. 0은 여기 있거든요. 0보다 큰 이것이 하는 우류 그래프예요. A가 0보다 이상이니까 이건 조금 쉽네요.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면 되네. 여기 있잖아요. K가 64 이상이 되니까 K 최소값은 64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쌤이 이게 좀 쉽더라도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뭐 근의 분리라 해가지고 뭐 축의 위치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앞으로 미적분 1, 미적분 2 갈 때까지 효과적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똑같고 이제 활용 문제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활용 문제 한번 가보자. 쌤이 이제 시험 때 한번 읽어볼게요. 한 마리 어떤 세분이 X시간 후에는 이게 된다. 그러면 20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맞나요? 20마리였던 세분이 X가 X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A의 세제곱은 160마리가 됩니다. 약분하니까 A의 세제곱은 8인 거죠. 뭐야 A 그냥 몇이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두 번째 이제 구하는 식 씁니다. 구하는 식 20마리였던 세분이 A에 몇 시간이 지나야 이게 640마리가 되냐. 약분하고 몇이냐? 32죠. A가 2니까 T는 5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건 너무 쉽다. 아래 거 한번 봐보자. 이것도 한번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2020 인구수의 2배가 된대요. 맞아요? 2020년도 인구수부터 먼저 구해. 맞아요? 이 도시의 인구수가 2020년 인구수의 2배가 된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0년도부터 먼저 구하게. 2020년도 인구수는 그대로 쓸게요. 인구수는 봐봐. 2020년도 인구수는 그대로 쓰는 거야. 인구수는 몇 명이에요? P 곱하기 10의 6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P는 뭐냐? P는 5 곱하기 2의 15분의 20이니까 빼면 10이죠. 맞죠? 그래서 P 자리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10의 6제곱 곱해줘야죠. 10의 6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에 이거 약분하니까 3분의 2제곱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인구수예요. 그럼 몇 년도가 이거의 2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르니까 X년도라 해볼게요. X년도는 어떻게 돼요?
10의 6제곱 곱하기 P 16제곱 그대로 써주고 P 자리만 그대로 써주면 5 곱하기 2의 15분의 x 빼기 20, 20이 됩니다. 이거의 2배가 된대요. 2배. 이것만 풀어주면 되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16점은 사라지고요. 5 사라지고요. 맞나요? 네. 그 다음 이거 이렇게 하면 2의 3분의 5제곱이죠. 얘가 3분의 5 구하는 거죠. 맞아요? 약분해주면 5고 5 넘어가면 25고. 맞죠? x는 2035네요. 35년도에 비로소 인구수 2배가 되는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문제들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네, 좀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수방정식 풀 때 또는 지수부등식 풀 때 이거 그냥 판별식만 막 써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돼요. 2차 함수를 항상 그려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네. 그리고 반드시 좀 본인이 헷갈렸던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 정확하게 오답하시고 오답 좀 안 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 조금 빨리 와서 좀 정리를 합시다. 알겠죠? 네, 주간지 온라인에 업데이트 해주시고 제가 검수한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